식사 후 과일이 몸에 좋지 않은 이유를 아시나요? 소화 과정에서 부담을 주고 발효되면서 독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식전 과일은 영양소 흡수를 극대화할 수 있어 건강에 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식전 섭취를 권장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로 500g의 과일을 섭취하면 몸의 개선 효과를 빠르게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 공급과 독소 배출, 즉 해독 작용이 필수적입니다.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세포가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50종 이상의 필수 영양소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생성된 대사 산물이 독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세포는 스스로 만들어낸 독소로 인해 죽게 됩니다. 이는 우리 몸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하며 적절한 해독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함께 효과적인 해독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영양소가 완전히 흡수되고 찌꺼기만 배출되는 상태를 저는 완전 소화라고 생각합니다. 뷔페에서 다양한 음식을 먹고 나면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트림이 나오거나 다음날까지도 속이 더부룩하고 몸이 무거운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한꺼번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과일, 채소 등 여러 가지 음식을 섭취하면서 불완전 소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불완전 소화는 독소를 발생시키고 이 독소가 몸에 계속 누적되면 단기 사용되지 못해 혈액 속을 떠다니면서 당뇨가 생기고 지방이 사용되지 못해 혈관에 남으면 고지혈증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대사산물인 요산이 체내에서 배출되지 못하면 통풍이나 신장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질병은 독소에서 시작되며 독소로 인해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결국 각종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소화불량의 주요 원인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열된 음식, 즉 죽은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들은 대부분 열을 가해 조리하는데 튀기거나 찌거나 굽는 과정에서 온도가 100도 이상 올라갑니다. 그런데 효소는 42도 이상에서 활성이 파괴되기 때문에 가열된 음식만 섭취하면 우리 몸의 효소가 부족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에는 약 13,000가지 효소가 존재하며 혈액순환에도 약 70가지 효소가 작용합니다. 효소의 주요 역할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신체의 균형을 맞추는 기능입니다.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효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둘째, 면역 기능을 돕습니다. 면역세포가 원활하게 작용하려면 충분한 효소가 필요하며 암 환자들은 대체로 효소 수치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세포 재생을 촉진합니다. 우리 몸은 약 1년 주기로 새로운 세포로 완전히 바뀌는데 이는 효소 작용 덕분입니다. 넷째, 해독과 배출 작용을 합니다. 몸에 독소가 쌓이면 질병이 생기듯이 효소는 독소를 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지나친 육류와 동물성 단백질 섭취입니다. 저탄고지 식단이 유행하면서 고기 섭취가 늘어나고 있지만 연구에 따르면 총 칼로리의 20% 이상을 동물성 단백질로 섭취하면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육식동물인 사자처럼 강한 위산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육류가 몸속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암모니아, 요산 등의 유해한 대사산물이 증가하게 됩니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 다음날 변의 냄새와 색이 달라지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육류와 유제품 섭취는 하루에서 10% 이내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다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저는 오히려 골고루 먹으면 골고루 병에 걸린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양한 음식을 섞어 먹으면 각각의 소화 효소가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탄수화물은 아밀라아제, 단백질은 프로테아제, 지방은 리파아제라는 각각의 효소에 의해 소화되는데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만능 소화 효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끼 식사에서도
음식의 조합을 신경 써서 구성하는 것이 소화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각각의 소화 효소는 작용하는 부위가 다르고 최적의 pH 환경도 다 다르기 때문에 뷔페처럼 다양한 음식을 동시에 많이 먹으면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는 단순하게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실 때는 단백질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실 때는 밥과 나물, 김치 정도로 단순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밥, 고기, 생선, 계란 등을 한 끼에 모두 섭취하면 각각의 소화 효소의 작용점이 달라 소화 과정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소화 불량은 독소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므로 음식의 조합을 신경 써서 구성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 위 건강에 안 좋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죠?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 식사 후에 속쓰림까지 있다면 위 건강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인은 특히 위가 약한 편인데 그 이유는 우리가 평소 먹는 식습관과 관련이 깊습니다. 첫 번째, 국물 요리가 위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밥을 국이나 찌개에 말아 먹거나 식사 중간에 물을 많이 마시는 문화가 있죠. 하지만 이렇게 먹으면 소화가 방해될 수 있습니다. 밥을 국에 말아 먹으면 씹는 횟수가 줄어들고 탄수화물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아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소화 효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음식이 입에서 충분히 씹혀야 하는데 국물과 함께 후루룩 먹으면 이 과정이 생략됩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밥과 국을 따로 먹고 국물은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최소 50번 이상 꼭꼭 씹어서 먹으면 소화가 훨씬 편해집니다. 두 번째, 위 점막을 보호하는 음식 섭취하기입니다. 위 점막이 손상되면 위산이 직접 닿아 속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맵고 짠 음식이 위 점막을 자극하는데 이를 보호하려면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는 단호박,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 아몬드 등이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면 아몬드 10알 정도를 갈아서 드시면 좋습니다. 5일 동안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음식을 집중적으로 드시면 위 점막이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과일은 식전, 식후 과일은 독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에 후식으로 과일을 드시는데 사실 식후 과일은 좋지 않습니다. 밥과 반찬을 먹고 난 후 과일을 먹으면 위 속에서 당분과 섬유질이 발효되면서 가스가 차고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으로 과일은 식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전 과일은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혈당 상승도 막아줍니다. 특히 사과, 키위, 블루베리 같은 과일이 좋아요. 하지만 속쓰림이 있는 분들은 사과 대신 바나나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 당뇨가 있어도 과일은 먹어도 괜찮습니다. 과일의 당분이 걱정돼서 피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과일의 당지수는 쌀밥보다 낮습니다. 예를 들어 현미밥과 고구마의 당지수는 55인데 사과는 36, 포도는 46 정도로 오히려 낮은 편입니다. 당뇨가 있어도 먹어도 되는 과일로는 블루베리, 딸기, 키위, 토마토 등이 있습니다. 쌀밥보다 과일이 혈당 상승을 덜 일으키므로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식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위 건강이 달라집니다. 국물은 적당히, 밥은 꼭꼭 씹어 드세요. 위 점막 보호를 위해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음식 섭취해주세요. 식전에 과일을 드시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혈당 걱정 없이 건강한 과일 선택해주세요. 위 점막은 5일이면 재생된다고 합니다. 처음 5일만 노력해보면 몸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부터 실천해보세요.
과일은 몸에 좋은 영양소가 많고 맛도 있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위 건강이 약한 분들은 과일 섭취 방법을 조금 신경 쓰면 훨씬 속이 편안해질 수 있답니다. 과일을 갈아 먹는 건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과일을 갈아 먹는 건 절대로 조심해야 합니다. 과일을 주스로 마시거나 착즙해서 마시는 것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어요. 과일을 갈거나 즙을 내는 순간 당분이 쉽게 흡수되는 형태로 변해서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거든요. 추천하는 방법으로는 과일은 꼭꼭 씹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씹는 과정에서 침이 분비되고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져서 위에도 부담이 적고 혈당도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만약 주스로 마시고 싶다면 과일만 착즙하는 것보다는 채소를 함께 섞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샐러리, 케일, 당근, 양배추 같은 채소를 많이 넣으면 당분이 상대적으로 낮아져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은 한 번에 한 가지씩 순서대로 먹는 것이 좋은데요. 과일은 종류마다 성질이 다 다릅니다. 신맛이 강한 과일, 단맛이 강한 과일, 차가운 성질의 과일, 따뜻한 성질의 과일, 이렇게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섞어 먹는 것보다는 한 가지씩 순차적으로 먹는 것이 위에 부담이 덜합니다. 예를 들어 여름철에 과일을 먹는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포도, 복숭아, 참외처럼 나무에서 나는 과일을 먼저 먹고 밭에서 나는 과일인 참외, 수박 등은 마지막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에 가까운 과일인 토마토, 참외 등은 과일을 먼저 먹고 난 뒤에 먹는 것이 소화에 더 좋답니다. 위 건강을 위해 과일 식사 습관을 길러보세요. 위 건강이 약하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과일 섭취 습관을 들이면 이런 증상들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500g 정도의 과일을 드시길 권합니다. 아침에 제철 과일을 2-3가지 정도 골라 순서대로 드시길 권합니다. 빠르면 사흘, 늦어도 한 달 안에 위가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과일을 올바르게 먹으면 피부가 좋아지고 속도 편안해지고 피로도 덜 느끼게 될 거예요. 건강한 위를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